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과실범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원칙적으로 처벌하는 것, 모든 법률이 공통적으로 고의만 처벌해요. 그래서 과실범은 원칙 처벌하지를 아니한다. 지난주에 13조 조문 보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재성률 사실 인식하지 못한 얘기는 벌하지 않는다. 즉 고의가 없으면 벌하지 않는다. 단 그 번성이니까 단서에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외일한다.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자, 페이지 83페이지 보니까 81페이지 80페이지 13조 좀 보니까 재성님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 고의가 없으면 처벌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로 한다. 그 말은 뭘 말하겠어요? 과실범을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가 13조 조문 다음이 뭐야? 14조야. 그래서 오늘 지금 14조를 배운단 말이야. 14조는 뭐라 했어요? 그러면 단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적으로 처벌하는데 왜 처벌하냐? 거기에 대해서 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재성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의가 없는데 왜?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실범 처벌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 주의 의무를 위반한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93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과실의 본질은 뭐다?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그렇죠? 자, 우리는 과실의 종류가 나는데 과실의 중에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이다. 우린 이미 지난주에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을 배웠죠. 뭐와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 그래서. 그래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은 둘 다 어쩐다고? 범죄 사실을 인식하는 건 똑같다. 즉 직접 요소에는 동일한데 뭐가 다르다? 그 의사가 있냐면 의사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으면 어쩐다? 그게 고의가 되는 거고 그게 없으면 무엇인다? 바로 과실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과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 형법상에서 말하는 과실은 뭘 말한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저쪽에서 그런단 말이야. 이거 뭐야? 가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 아니 당신이 왜 거기 있어? 그렇죠? 이 양반이 돌은 던지고 난리야. 그렇죠? 그런 거 있죠. 황당한 경우. 그렇죠? 자, 그때 우리는 그걸 뭐란다? 인식 없는 과실. 그러니까 대부분 형법상의 과실은 뭐다? 인식 없는 과실이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형법에는 인식이 있으면 무겁게 처벌하고 인식이 없으면 가볍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형법상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구별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을 구별해놔야지. 뭐하고 구별이 간다고? 고의하고 구별이 가. 다시 말하면 고의와 과실의 그 경계선을 이루고 있는 게 뭐다? 인식 있는 과실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똑같이 범죄 사실 인식한 건 똑같은데 그 의사가 확정적이는 아니지만 미필적으로라도 있으면 그게 고의고 그게 없으면 뭐다? 과실이다. 알겠어요? 그 차이점이다. 자, 업무상과실과 중과실로 들어가 보죠. 업무상과실은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 수행상에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죠. 그래서 업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 지에서 계속 반복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그것이 사무 자체는 면허가 있거나 적발 사무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내도 어쩐다? 그때도 업무상 과실이라고 그런다. 알겠어요? 면허가 없다 해서 그냥 과실범이 아니에요. 자, 업무상 과실은 일반 과실보다 우리가 무겁게 처벌해요. 이유가 뭘까? 왜 업무상 과실은 일반 과실을 무겁게 처벌할까? 여기에 대해서 이유는 뭐다? 이유는 바로 애경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주의 의무가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운전한 사람이 뭐 눈이 세 개 달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을 무겁게 처벌하는 운전을 하다 보면 뭡니까? 어디서 멈춰야 된다, 어디서 꺾어야 된다, 잘 알게 되죠. 초보 때는 뭡니까? 비싼 차 사면 안 돼.
초보 때는 그냥 긁어버릴 생각을 하고 중고차 정도 산단 말이야. 새 차 사지 말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운전이 익숙해졌단 말이죠. 그런 뭘 사는 거야. 그때 새 차 사요. 나도 새 차 사갖고 그 운전하다가 어디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왜? 이게 그 지하 주차장에 이제 이게 그 기둥이잖아요. 기둥인데 이 기둥을 이제 이렇게 차가 여기서 이렇게 나갈 때 있잖아요. 이게 초보 때는 그래요, 진짜로. 여기 빠져나갈 것 같아. 그래서 나가다 바로 틀었잖아요. 근데 뭐 깨끗하다고 보니까 여기에 닫은 거야. 그 상처가 지금까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긁고 나니까 좋은 점은 어째요? 그냥 에이 편하게 그냥 에이 이제 막 운전해 그죠? 그런 점은 좋은데 아무튼 요게 학원 이게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돼. 어디서나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운전 학원에 가면 여기 이제 백밀러가 있으면 백밀러가 여기 일치하면은 그때 이제 이렇게 돌리면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공식이거든, 지네들. 근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여기도 우리도 하는 게 낫다. 자, 중과실은 뭐예요? 약간만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약간만.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중과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실로 해서 엄청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좀만 주의를 했는데 그걸 안 했어. 그걸 우리가 중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을 항상 형법에는 함께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항상 함께 규정을 해놨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업무자가 중과실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업무자가 중과실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게 문제죠. 자, 요게 대해서 우리 학설이 나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을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과실로 처벌하든 중과실로 처벌하든 둘 중 하나로 처벌하면 되는 거지. 이걸 시험 문제 잘 내요.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의 상상적용입니다. 이런 말에 말려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별표하시고. 자, 참고 보니까 호기심에 한 문제를 했다. 호기심이라도 한 번 하고 말 거야. 계속 반복의 의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업무라고 하지 아니한다. 또 반대로 내가 처음 사고를 쳤지만 앞으로 계속 반복할 의사야. 그러면 전다? 그때는 업무라고 한다. 내가 처음 차를 끌고 났지만 앞으로 계속 운전할 사람이야. 그러면 업무가 돼. 의사가 처음 개업했지만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할 거야. 그러면 업무상이라고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중과실을 아까 했죠? 과실로 해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 그랬어요. 또 큰 주의를 기울여야지 방지할 수 있는 과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만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때 우리가 중과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역시 시험은 판례 문제가 주로 나오겠죠. 자, 근데 비교를 잘 하셔야 돼. 비슷비슷해요. 그죠? 자, 보니까 왕구상 점으로 왕구 배달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다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죠. 자, 우리가 일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어쩐다? 그냥 과실이라고 그래. 그러나 이처럼 왕구 배달한다든가 했을 때는 자기가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반복되는 거야. 그럼 뭘로 본다? 업무상 과실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간호사에게 혈액봉지의 교체를 일임해가지고 환자에게 이해가 발생했다 그 말이죠. 그죠? 이해가 발생했다. 자, 요 판례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야. 자, 우리가 이게 혈액봉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누가? 의사가 항상 개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판례하고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 바로 옆에 볼까요? 그 95페이지 보니까 95페이지에는 몇 번? 거기에 1번 봐봐. 2번에 1번 보니까 뭐가 나오죠?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뿐만 함에 있어서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란 말이죠. 자, 이거 말고 3번을 봐야죠. 죄송합니다.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정맥주사를 의사 입회 없이 간호 실수에게 시시하였다. 똑같이 의사가 간호사한테 시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세요 하고 시켰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실수했단 말이에요.
똑같이 간호사 실수한 거 똑같죠. 근데 왜 하나는 이 의사의 엄상 과실을 인정하고 주사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왜 부정했을까? 왜 부정했을까? 그죠? 자, 거기 제일 중요한 거랑 뭘까요? 자, 우리가 이 판례를 볼 때 항상 빠른 시간에 풀어야 돼. 이 판례가 뭐다? 그때 이 판례에서의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를 빨리 잡아내야 된다. 그러면 둘을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의사의 입회, 하에 입회 없이, 그죠? 자, 2번에서 3번은 입회 없이란 말이 나오죠. 의사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 안 따라갔다면 일반 병실에는 의사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그러면 혈액봉지는 뭐예요? 혈액봉지 바꾸는 것은 여러분이 병원에 뭐 안 가보신 분도 없겠지 설마. 근데 혈액봉지를 바꾸는 건 어디서 바꿔요? 일반 병실에서는 혈액봉지 바꾸지 않아요. 대부분 혈액봉지를 바꾸는 건 다 어디예요? 수술실 아니면 응급실이란 말이에요. 응? 일반 병실에서는 그게 혈액을 바꿀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2급한 환자죠.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누가 대기하고 있어요? 의사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사의 감독 아래서만 발생한다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의 감독 아래 발생했기 때문에 혈액봉지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에게 과실 인정했으면서도 일반 병실에서 주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의 과실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거기 1번에서 3번. 산부인과 의사가 태반 조기박리 수술 시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자, 이 판례하고 비교해야 될 게 2번에 1번 판례야. 산부인과 의사 똑같이 산부인과 의사인데 재앙적을 분만할 때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다. 똑같이 산부인과 의사고 똑같이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는 엄상 과실을 인정하고 하나는 인정하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먼저 우리가 여학생들도 잘 몰라 희한하게 태반 조기박리라는 게 있죠. 거기다 줄 거예요. 태반 조기박리라는 것은 바로 여자가 임신을 하잖아요. 야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우리가 자, 이상하게 잘 빠졌다. 근데 우리가 통상 이제 임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자궁에 이제 착상이 되잖아요. 착상이 되면 어쩝니까? 이게 씨앗이 이제 정자 이제 거기 착상이 되면 커지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어디요? 요 밑에가 있을 수가 없어. 애가 크면 그죠? 커지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생성이 되면은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 공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어디로 가는 거야? 요 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임신하게 되면 점점 어쩝니까? 배가 커진다 그 말이야. 근데 태반 조기박리라는 것은 항상 어쩝니까? 태반은 우리가 임신이 돼가지고 얘가 태어날 때까지는 어쩝니까?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어쩐다? 양분을 공급받고 호흡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요게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쩐다? 그러면 언제 터지겠어? 바로 얘가 태어날 때 터진단 말이에요. 양수 터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안에 양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충격을 받지 않게 해서 또는 나올 때 윤활 역할을 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조물주한테 물어봐야죠.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들 이제 애를 둘 낳고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생명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과학자들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 할 것 같아. 너무 어찌입니까? 세밀한 부분까지 있죠. 대단해요. 근데 아무튼 나중에 이제 이제 결혼해갖고 애 나오면 참 생명이라는 게 신비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태반 조기박리는 아직 산딸이 안 됐다는 게 쉽게 말하면. 근데 분리되면 안 되죠. 산딸이 돼가지고 이제 다 이제 이제 독립할 수 있겠다 했을 때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280이 지나서. 근데 이게 산딸이 안 됐는데 나오게 되면 뭐요? 깊은 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여자들이 산모들이 가장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임신해갖고는 항상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 임신한 사람들은 대부분이니까 이 팬티를 색 있는 팬티 입으면 안 돼. 항상 무슨 색깔? 하얀 색깔 입어야 돼.
왜 한 색깔 입었냐면 이게 이제 이 양수가 터지잖아요. 터지면 어쩐다? 거기 이제 무늬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 그런다고 그래요. 아무튼 근데 문제는 거기에 삼가서 재앙절기만이야. 재앙절기만 또 뭔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해갖고 여기서 이제 애가 나올 때는 어쩌니까 다시 들어갔던 대로 다시 나와야 되죠. 근데 여기로 나오려는데 너무 여기가 좁아. 그래서 이 골반이 작은 여자들은 어쩝니까? 할 수 없이 이 배를 가르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시작됐냐? 역사상에서 물론 그 전에 뭔가 있었겠죠. 근데 의미 있는 일을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케사르 시저가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시저가. 그래서 거기다 뭘 붙여준다? 일반 재앙절개분만 그러면 될 것, 아니 절개분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왜 거기다 재앙을 붙이냐 말이죠. 요게 바로 역사상에서 케사르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그러면 케사르 시절에 이 헌혈이 있고 수혈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이제 추측이 가능하죠. 이 재앙절 근무할 때는 그렇게 크나큰 많은 혈액이 필요치 않는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의 과실을 부정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따져보면 재밌는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빠르게 갈게요. 자, 사보니까 조증으로 입원했다. 근데 클로로포만이 우리가 이 링겔 맞을 때 너무 과다 투여하면 어쩐다? 잘못 사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쩝니까? 과다 투여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쩝니까? 여기에 이 주머니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그걸 이 빈도를 확인하잖아요. 똑똑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야 똑똑똑 하고 빨리 떨어지지만 할아버지도 어째요? 그걸 못 받아. 그러니까 어쩝니까? 아주 똑 한참 기다렸다. 떡 그 속도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리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뭐죠? 건강하다는 거야. 이게 안 떨어지면 뭐죠? 힘들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쇼크로 사망한 것은 바로 과실이 인정된다. 그 다음에 정격성 간염 그 경과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동맥 거기에 이 자기가 직접 환자를 관찰하거나 진단해야 되는데 그냥 간호사한테 그냥 신경 안정제만 놀아가죠. 이런 사람들 의사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이거 보니까 수련이와 누가 나와요? 전공의가 나오죠. 수련이와 전공의가 나옵니다. 그때 수련이의 처방에 대해서 전공의는 어쩐다? 전공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련이가 잘못하면 전공에 책임지죠. 그래서 특히 이 의대생 중에 제일 무서운 데가 어디겠어? 외과. 여기 칼을 대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실수하면 어쩝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선후배 관계 체계가 대단해 이 사람들은. 군대 체계보다 더 무서울 거야 아마. 그러니까 뺨도 때려버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수련이 잘못해서 전공에 책임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도 조심하셔야 돼. 법령에 의해서 도구민에게 수구민에 도구민은 일을 맡긴 사람이 수구민이 일을 맡은 사람이야. 근데 일을 맡겨놓고 도구민이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맡겨놓고 그러니까 일일이 간섭을 했단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거는 도구민에게도 과실 인정된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넘어가 볼까요? 5번 보니까 95페이지 5번 보니까 주택수리공사에 관해서 지식이 없는 도구민이 주택수리공사 전문업자에게 주택수리를 의뢰한 경우죠. 이때 공사상 필요한 안전조치에 있어서의 도구민은 일단 일 맡겨놓고 어쩝니까? 자기는 간섭 안 했단 말이야. 전문업자가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과실을 발생한 것은 누구한테? 이 일 맡긴 사람한테 과실 물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니까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을 정지시는 무시하고 달려가서 그거는 쉽죠.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죠? 근데 문제 뒤에서 이제 추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 뒤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안전 표시판을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럼 D차가 과실이 엄선 과실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앞차도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앞차도 반드시 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참 이렇게 그걸 안 지킨 사람 정말 안 지켜요. 왜 그러냐면 습관적으로 깜빡이 안 켜는 거. 또 습관적으로 어쩝니까? 비상등 안 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정말 운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아니 한 번은 가는데 앞에서 섰어요. 그러면 이게 특히 오르막길 있잖아요. 내리막길은 다 그 앞차들이 보이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오르막길은 보여 안 보여? 오로지 앞에 차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이 저기를 안 켜는 거야. 비상등을. 그러면 나는 어쩝니까? 브레이크 등만 들어오니까 브레이크 등 들어오면 어쩝니까? 나도 브레이크를 밟기는 밟아요. 그러나 세게 밟아 안 밟아.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정지 상태야. 그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여기 막 입에서 막 나오죠. 비상등 켜줘야지. 아 지금은 일반 브레이크 등이 아닙니다 하고 알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걸 안 해준단 말이에요. 참 옛날에 당진 철 뭡니까? 당진대교에서 그 사고가 외출 추는 게 안개 때문에 났잖아요. 근데 그때도 있잖아요. 이게 웃기는 게 그 비상등을 켜면 감지가 된대. 근데 비상등 켠 사람이 없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이게 사람들이 에이 그냥 귀찮으니까 자기 죽을지는 모르고. 자, 그 다음에 택시 운전자가 심야에 주특기를 가면 어쩝니까? 천천히 갔어야죠. 그런데 그냥 송룡구 바쁘니까 막 송룡구 갔단 말이야. 택시들은 아무튼 이유 없이 바빠요, 그죠? 그랬더니 그 여름이었나 보죠. 술 먹고 어떤 아저씨가 거기에 길가에 누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깔아먹은 거죠. 이때 택시 기사에게 뭘 인정했다? 엄상과실을 인정했다 그 말이죠. 자, 엄상과실 부정되는 거 1번 했고 2번 안 했죠. 내과 의사가 신경과 전문의 회신을 신뢰해서 내 혈관계통의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한 것은 그때는 엄상과실이 부정된다. 부정된다.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종합병원을 찾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어쩝니까? 내과, 외과, 신경과 다 연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종합병원을 많이 찾는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분리되어 있으면 내과 갔다가 그 외과 쪽으로 가야겠는데 그럼 또 외과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합병원에서 어쩝니까? 바로 연결시켜준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편해. 차트가 바로 움직이니까. 근데 내과 의사가 이제 신경과한테 물어봤습니다. 신경과 쪽에 문제가 없냐고 그랬더니 신경과 쪽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쩌니까 신경과 쪽은 신경 쓰겠어 안 쓰겠어? 안 쓰고 오로지 내과 쪽만 신경 쓴다. 근데 신경과 쪽에서 문제가 발생해갖고 사고 발생했다. 그러면 신경과에게 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과에게 물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했고 4번 보니까 작물 받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과실이 안 되게 해서는 이 작물의 구입 장소라든가 구입 시기라든가 구입 가격이라든가 매각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장부에다 기입하게 됐단 말이야. 그걸 기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다?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그렇죠? 근데 다 기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대로 뭐 기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다 다 기재했으면 자기 할 일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이 부정될 수밖에 없죠. 이해하시죠? 기입 안 했으면 이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 거예요. 자, 요추, 척추, 후궁 절제 수술 도중에 메스가 풀어있어요. 메스가 너무 이렇게 휜단 말이에요. 메스는 이렇게 면도칼처럼. 그러니까 그게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 3mm, 5mm냐면 눈에 잘 보이도 않아요. 그걸 찾으려면 힘들겠죠? 근데 찾으려고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단 말이 나와요. 줄 거 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그렇죠? 그 말이 나오죠? 찾지를 못해. 근데 계속해서 이 절개한 복귀한 부분을 갖다가 계속 찾고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일정 시간이 되면 빨리 뭡니까? 봉합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없이 봉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업무상 과실이 부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7번 보니까 요거는 이제 누가 의사가 아니라 누가 간호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의사에게는 과실을 부정한다.
자, 간호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의사에게 보고해야지 의사가 어쩌니까 감지를 할 수 있을 건데 그걸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의사는 까맣게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간호사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당직 의사에게는 과실이 부정된다는 거죠. 8번 재밌죠? 약사가 의약품 판매하다 조제할 때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하는 경우. 엄사 과실 부정되죠. 그러니까 약사들은 그 약병에 이 약이 무슨 약이다, 소화제다, 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의 효능을 믿고 판단 말이야. 근데 팔았는데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 응? 약사한테 물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약사는 거기 적힌 대로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거기 약병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루에 몇 알 먹으세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약사는 그게 그대로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근데 제약회사한테 물어야지 약사한테 물을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산소통 이거 참 잘 나와요. 9번. 산소통의 산소 잔량 체킹은 누가 해야 돼? 누구? 바로 그렇지. 이거는 구급차 운전자가 해야죠. 의사가 할 게 아니죠. 의사가 어떻게 일일이 항상 그 구급차에 이게 산소 양이 얼마 남으냐 체킹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구급차 그 운전자가 해놔야 되죠. 자, 10번 그래서 의사에게 묻지 않았고 10번 사무의과 의사가 재앙제수에는 산모가 수술의 현기증 그러니까 통상 수술을 하고 받고 나면 지금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는 현기증을 느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기증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한테 현기증이 난대요. 그러니까 일반 수술을 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런 줄만 알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른 폐색 전승이 된 거죠. 그런 것은 우리가 의사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비슷비슷한 저기잖아요. 의심은 되지만 통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되잖아요. 좀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왜? 통상 이렇게 나타나니까 의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좀 기다려서 확실한 방법이 나타나야지, 그렇죠? 기다려 봅시다 그러잖아요. 많이 쓰는 말이죠. 자, 그다음에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 무단횡단. 이게 이 11번 판례 보면 있죠. 우리가 왜 정지선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어쩝니까? 확실해져요. 자, 이 판례는 보니까 그 정지선이 아니라 11번 판례는 무단횡단자를 무단횡단. 요즘 무단횡단은 내가 봤을 때는 뭡니까? 통상 옛날에는 무단횡단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전자는 몇 프로? 통상 10%나 20%는 운전자에게 물었단 말이야. 무단횡단.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도로법규도 분명히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를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아닌데 건너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기들 목숨이 이태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단횡단 한단 말이야. 근데 횡단한 걸 발견하고 가다가 택시가 섰다 이 말이야. 끽 섰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무단횡단 사람이 놀래갖고 넘어진 거야. 그럼 택시가 받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때는 택시 기사한테는 엄상과실 물으면 돼? 안 돼? 안 된다. 지가 놀라서 넘어진 거니까. 그리고 자기가 무단횡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에게 엄상과실을 물으면 안 된다는 판례예요. 자, 중과실 봅시다. 중과실은 뭐라고? 약간만 주의돼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84세 노인은 11살짜리 어린이가 나오죠. 할머니를 갖다가 일반 친구 때리듯이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할머니 다 부서져 버려요. 할머니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쩝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마치 우리 고모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 자연이나 우리나 별반 없어. 그 어린애들은 어쩝니까? 어린애들은 어린 나무까지 봐봐요. 이렇게 힘은 어쩝니까? 엄청 잘 이어지잖아요. 근데 부러뜨리면 그냥 쉽게 부러뜨리긴 하지만 쉴 때는 잘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고목은 있잖아. 고목은 이렇게 이게 좀 휘어져 안 이어져? 안 이어져. 그냥 부러뜨리면 툭 부러져 버리죠. 왜 그러냐면 수분이 없기 때문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늙는다는 것은 결국 뭐다? 수분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주름살이 생겨요. 그럼 사람들은 어쩝니까? 주름살을 펴겨서 수분을 집어넣죠. 그게 뭡니까? 그게 보톡스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바로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뼈에 뭐가 없다? 수분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 때리듯이 때려면 어쩝니까? 다 부서져 버리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일반 사람 상대로 안숙이다시 배와 가슴 부위를 3개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당연히 돌아가셔 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중과실이 인정된다. 자, 2번 판례 보니까 담뱃불 붙인 다음에 성냥불. 요즘은 나이 타니까 뭐 이걸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성냥불은 어쩝니까? 이렇게 있으면 화약이 있잖아요. 여기 화약. 요게 타면서 여기 남이 옮겨 붙는 거잖아요. 참 이것도 하나의 과학 분명인데 이 문제가 바람 불면 전다 휙 꺼져본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이게 쉽게 꺼진다는 거야. 그러면 담뱃불 붙이고 끄는 건 몇 초 걸려요? 1초도 안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버려버린 거야. 그랬더니 진짜 불이 난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담배 필 때 담배 핀 사람들 절대로 담배 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뭐냐면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야. 내가 지나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난 뭐라 합니다. 담배 피다가 있잖아요. 이걸 꽁쳐 버리는 것도 안 되지만 버리더라도 불똥을 해갖고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산불 나는 건 공통점이 뭐겠어? 담배 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을 꺼야 된단 말이야. 꺼야 돼. 근데 어떻게 버리냐면 피고 어쩌니까 그대로 버립니다. 그러면 담배 이 불똥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꺼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딱 불었더라고 다 태워버리면 됩니까? 굳이? 불이 날 리는 없죠. 근데 통상 이렇게 담배를 그냥 버려요. 그래서 나타나는 산불 같은 게 많이 나잖아요. 아무튼 산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아무튼 성냥불로 담배 붙이는 끄는 것은 몇 초 안 걸리는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연탄간 할 때 10cm 거리다. 자, 연탄이 여기에 연탄불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뭐라고 근데 여기다가 10cm 거리다가 뭐요? 석유통을 놔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잘못 불나죠. 그럼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과실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피고인이 관리하던 주차장 출입구 문제 하단부에 금이가 있어요. 도개될 위험이 있는데도 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약간만 주의도 되는 거죠. 중과실 인정됩니다. 5보니까 중조란 말이 나오는데 일명 우리가 이제 음료수를 한자로 중조란 말을 써요. 음료수를 팔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신문지에 똘똘 말아서 팔았단 말이야. 근데 신문지에다가 뭘 이번엔 농약을 올려놨어. 근데 아이가 어쩝니까? 이거 음료수인갑다. 그리고 어쩝니까? 내려서 먹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신문지 포장한 사람이 크나큰 과실 인정되죠. 업무상 중과실이 인정된다. 보이시핑 할 때 전부 가르친 그 사람도 잘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르칠 때 비밀번호 앞자리 2개 누르세요 뭐 이렇게는 하지만 비밀번호 전체 다 누르세요 그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뭐 보안카드도 마찬가지. 전체 번호 가르치려면 무조건 그거는 뭐야? 사기 보이스피싱이란 말이야. 응하면 안 되죠. 자, 중과실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 임차인이 사실 약간의 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돼?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할 그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현관불 나갔으면 누구한테 달아달라고 해야 돼? 주인한테 달아달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자기에 대한 경미한 것들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해서 이거 등도 엄청 비싸요. 요즘은 저기가 나와가지고 러시아 룰렛 게임 나옵니다. 러시아 룰렛 게임 그거 하는 놈이 정신 나간 놈이죠. 러시아 룰렛 게임 알죠? 이렇게 권총에 6발 들어갔는데 거기에 한 발 넣어놓고 확률이 6분의 1의 확률 머리 대고 쏜단 말이에요. 정신 나간 놈들이. 아무튼 그 동료 경찰관들이 말렸어요. 근데 하필 말릴 때 빵 하고 나간 거예요. 죽을 운명이었던 거지. 아무튼 그 다음에 호텔러시 경자가 형광등 설치공사는 그렇게 큰 공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무자격자에게 식용했더라도 중과실이 부정된다. 아궁이 사건에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답이 달라져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펀지 소음 그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중과실 인정돼. 그러나 거기 보니까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로 쌓아둔 채 방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걸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우리 말은 끝까지 봐야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줄 긋고 판단되면은 중과실이 인정되죠. 그러나 판단되지 않는다면 중과실이 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궁이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스펀지들을 쌓는단 말이죠. 근데 넘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넘어지게 해놨다. 그러면 중과실이 부정되죠. 근데 넘어지면 꼭 이쪽으로 넘어지게 해놨다. 그러면 중과실이 인정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쌀 때 물건 쌀 때 넘어지더라도 혹시 어느 쪽으로 넘어지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넘어질 것 같으면 어쩝니까? 이쪽으로 살짝 이렇게 놓잖아요. 또 이쪽으로 끼울 것 같으면 그죠? 물건 놓을 때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니까 넘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넘어지게 했다면 이거는 중과실이 부정된다. 근데 아궁이처럼 넘어지겠다면 중과실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자,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는 모든 요거는 행위론과 관련돼 있다 그랬죠. 인과적 이론자들은 모든 사직 심리관계 있는 고의 과실은 뭘로 간다? 책임 요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벨링이라는 사람이 구성기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데 이 벨링이 주장하기를 구성위법성은 객관적인 데 만해서 주관적인 심리관계 있는 것들은 다 뭐다? 책임 문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심리관계에서 나오는 고의나 과실이 바로 책임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뭐라고? 바로 인과적 행위론자들. 그래서 인과적 행위론자들은 고의가 또는 과실이 뭐다? 책임 요소다. 고의에서 한 번 했죠. 근데 이거 인과적 행위론자의 단점이 뭐라고? 미수를 설명할 수가 없다 했죠. 결과 나타나야지 행위로 보니까. 그래서 미수를 설명해서 나온 이론이 뭐라고? 목적적 이론이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한 것은 뭐다? 이건 곧 고의와 동일시된다. 고의와 동일시된다. 자, 그래서 구성요건은 객관적인 것만 있는 게 어쩐다? 주관적 구성요건도 있다. 그래서 고의가 어쩐다? 일이 끌고 오게 또는 과실이 이리 오게 된다. 그래서 고의 과실은 무슨 요소가 된다? 구성 요건 요소가 된다. 근데 이걸 다 끌고 가다 보니까 어쩐다? 목적인 행위자들은 책임이 헝하니 빈단 말이야. 텅 비게 된다. 모든 걸 다 주관적인 것까지 다 끌고 와버리니까. 그래서 나온 이론이 뭐다? 사회적 행위. 사회적 행위론자들은 자, 고의는 구성 요건적 고의와 무슨 고의로? 책임의 고의로 나눴다는 거죠. 책임의 자, 글씨가 험해가지고 근데 뭐 이론 설명이니까 간단히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둘로 나눠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실도 어떻게 나눴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구성요건 요소고 주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책임 요소다 그랬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고의처럼. 그래서 이중적 기능을 인정을 한 거죠. 자, 그 정도 하고 과실범위 성립요건입니다. 과실범위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의가 없어야 돼. 왜? 고의가 있으면 과실은 논할 필요가 없어. 보충적으로만 적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분식했다 그 말은 고의가 없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어. 자, 넘어가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까 우리 형법상에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그랬죠. 14조 조문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한 게 과실범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의무를 다 했다면 굳이 과실범 처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알았죠? 처벌할 이유가 없다. 자, 우리 처해 봅시다. 조련사가 완벽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그다 출고 완벽한에 동그라미 하지. 완벽한 주의 의무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걔가 뛰쳐나와서 어린을 물어주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무죄다. 자, 객관적 주의 의무 내용은 과실에서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행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보복에 대해서 이 의무를 인식하는 그걸 결과 예견 의무라고 그래. 줄 긋고 그 다음에 예견했으면 그 결과에서 방지하겠죠?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어 조처는 결과 회피 의무 두 가지가 있다. 자, 객관적 주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누굴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주관설은 당연히 행위자 입장에서 보겠죠. 그러나 객관설 입장은 당연히 일반인들도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렇게 따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동설 판례가 당연히 객관설의 입장이죠. 남들도 이런 경우 이렇게 따진다 이 말이죠. 자, 주의 의무의 발생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령이든 판례든 그것이 생활 경험이든 조리 관습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거기 중요한 판례들이 나옵니다. 의료 사고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쩐다. 그 주의 의무를 판단할 때는 줄 거요. 두꺼운 글씨를 해놨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뭐다.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했다. 자, 이 부분이니까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해서 사회적 상당성 의견을 벗어났다면 그것은 어쩐다? 우리가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랬죠. 치상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할 때 생각해봐. 이제 야구, 야구할 때 이승엽이가 홈런 쳤단 말이야. 홈런 쳤는데 됩니까? 관중석에 있는 사람이 맞아버렸어. 그러면 그것까지 이승엽이가 책임진다 맞죠? 야구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건 책임 안 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과실을 인정 안 하고. 근데 골프 쳐도 그러죠. 골프 쳐도 앞으로 쳐서 결례를 맞으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뭐야? 뒤로 쳐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어쩐다? 그것은 바로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했다 그 말이야. 앞으로 쳤다면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시공에서 상무이사인 현장 소장이 있어요. 공사하는 전담은 현장 소장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때 사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쩐다?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져 앉아. 거기까지는 물론 거기까지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만약 있다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있다고 그러면 매일 사고 나는 게 현장 아닙니까? 건설 현장. 그러면 매일같이 교도소에 앉아 있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장 동그라미 3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사장이죠. 사장은 거기에 대해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4번 들어갑니다. 4번에서 환자의 명시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해서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을 받아 수술했는데 문제는 환자가 뭘 요구를 한 거야? 나는 종교가 이런 종교다는 거야. 나는 혈액을 안 받는다. 무슨 종교인지 알죠? 이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 대신 수술하다가 혈액이 부족하면 수혈을 받지 않는 걸로 합시다. 그러니까 환장할 일이죠. 근데 의사 입장에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하겠다. 근데 막상 수술하니까 당연히 혈액이 부족하죠. 그때 의사가 할 수 없이 환자하고 약속을 지켜가지고 수혈을 안 했다 이 말이야. 그랬더라도 의사에게 과실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판례예요. 자, 그 다음에 사업 당시 공사 현장 감독인 이상은 그 줄거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일단 현장 감독으로 임명이 됐다면은 그죠?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발주자에 의해서 임명된 것도 아니더라도 일단 현장 감독으로 임명이 된 이상은 어쩐다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사는 여러 가지 의료 시술은 수술은 여러 가지 시술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시술을 선택해야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술과 B라는 시술 또는 C라는 시술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의사는 이걸 고집해.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고집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수술하다가 사고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이 유족들이 뭐라 합니까? 왜 이 B, C 수술을 하면 되는데 왜 A라는 수술을 했냐 하고 따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때 그걸 일일이 따지게 되면 어쩐다? 의사는 그럼 못 해먹죠, 그죠? 그래서 판례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료를 했다면은 그 선택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죠? 그 과실이 있다고 보면 안 된다 그랬단. 자, 이해되시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을 생각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거는 과실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과실은 모두가 결과봅니다. 결과가 발생한 적은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결과가 발생을 해야 된다. 자, 인과관계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의무 위반과 결과의 발생 사이 인과관계 있어야 돼. 애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애견할 수 없었던 것은 우리가 과실을 물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예견할 수 있었을 때만 우리가 과실을 물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견할 수 없는 것은 행위자한테 기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인과관계할 때 객관적 기속을 배웠죠. 그 예견할 수 없는 것은 행위자한테 기속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게 회피 가능성 이론이었어요. 자, 쉬었다죠.